하여가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 연골을 이식해가지고 막아놨죠, 이렇게. 예. 지금 하여있던 부분이 어때요? 막혔죠? 저거는 지금 자가 연골 배양을 요거는 하는 좀 건가요? 다른 방법인데 자가 연골도 이런 방법을 하는 거예요. 네. 크기가 아주 크지 않아가지고 바로 띄어서 이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네. 내시경 하면서 이만한 크기는 바로 띄어 이식할 수가 있고 크기가 더 큰 경우는 세포를 배양을 집어넣을 수 있고 그래서 연골 손상은 초기만 발견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근데 방법입니다. 배양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4 내지 6주 정도 배양합니다. 지금 문제는요. 예. 그런데 뭐 이식도 하듯이 예. 그 젊은 사람의 그걸 배양해 가지고 이식하면 안 될까요? 아주 좋은 생각이 저도 그 생각하는데 예. 아직은 그 다른 사람 거 이식하는 게 좀 문제가 되는데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그 연골세포 배양을 좀 더 나이 많은 사람은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기술로서는 보통 한 50세 정도 그리고 많게는 55세 정도에서 퇴행성 관절의 중기 정도 빨리 발견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연골 손상이 의심되면은 조기에 발견해서 이런 뭐 연골 세포를 배양하든지 직접 띄어서 이식하든지 또는 박시선 선생님이 받았던 그런 미세 그 절군을 통해서 피가 나와서 피가 연골을 덮이든지 아주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기 치료에서 좀 더 다이나믹하게 자기 삶을 즐기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것도 제가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인데요. 내비게이션으로 무슨 수술을 한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비게이션 수술을 하면 자동차 타고 다니면 돼요. 글쎄 말이에요. 저도 가끔 오해를 받는데 네. 내비게이션이 뭐냐면 저는 항법자료를 쓰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퇴행성 관절 말기가 돼가지고 연골이 다 달아 뭉개지고 그리고 다리가 휘면 걸을 수가 없어요. 이러신 분은 뭐 펭귄처럼 이렇게 뒤뚱거리고 아파 못 걸으시고 밤에 쉬면서 잠 못 주무세요. 그런 경우는 연골 재생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런 아파 못 쓰는 연골 대신에 통증을 모르는 인공 연골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공 연골을 넣기 위해서는 수술 정확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우리 수술하는 의사들한테 좀 더 정확성을 주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처럼 그 초행기를 알려준다는 의미로서 내비게이션 붙인 거고 결국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술의 정확성을 높이는 인공관절 수술법을 내비게이션 컴퓨터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좀 어렵죠. 그걸 한번 볼까요? 혹시 보시면서 예. 네. 수술장 소견인데 저것은 컴퓨터가 결국은 수술하는 과정을 읽으려면은 컴퓨터만이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겠죠. 네. 네. 센서라는 게 있어요. 지금 수술하는 무릎 위아래가 컴퓨터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센서를 부착하는 장면이에요. 저 지금 부착에 뭐가 달았죠. 저는 부착을 하면은 저 반대편에 불 꺼주세요. 반대편에 컴퓨터가 지금 입력을 읽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수술을 잘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어머나. 컴퓨터가 지금 분석을 해요. 아, 지금 고관절은 중심이 어디고 어떻게 하면 정확히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고관절 분석하고 또 분석을 해요. 아, 이렇게 하면 좀 오차가 있겠구나, 없겠구나. 그리고 발목을 또 넘어가서 발목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저희가 이제 발목 움직이면서 위아래 움직이죠? 네. 움직이면서 발목은 왜 중요하고 뭐가 중요한 입력 포인트를 알려주고 그죠? 그러면 컴퓨터가 축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겠구나.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하나 분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발목이 끝나면 다시 무릎으로 넘어가겠죠. 무릎의 중요한 포인트를 입력해서 무릎을 움직이면서 어떻게 하면 수를 정확히 할 수 있을까 알려주고. 저 옆에 실제 사람 다리가 움직이네요. 이제 모형인데 네. 그 사람 건 아니고 이제 컴퓨터가 따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공 관절입니다. 이제 하얀 하얀 게요? 관절인데 네. 하얀 게 인공 연골이에요. 연골이요. 네, 저 인공 관절. 저 인공 연골 수명이 한 20년 쓰거든요. 아. 저것을 지금 없는 연골들을 집어넣는데 저것이 들어가서 수명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술이 정확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망치로 집어넣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인공 연골을 수술을 정확히 마친 다음에 집어넣어서 하고 지금 더 정확하게 다 체크하는 거예요. 네. 과연 잘 들어가고 있는지 손볼 것은 무엇인지 컴퓨터가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각도가 좀 이상하다? 뭐가 문제일 것인가? 그죠? 그래서 수정을 하게 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경험 많은 수술자와 각도를 1도 맞췄지 않습니까? 영도로? 네. 근데 경험 많은 수술자와 그리고 과학적인 컴퓨터가 합일체가 돼가지고 수술의 정확성을 높여서 환자의 수술의 그런 합병률 줄이고 회복을 빠르게 하고 무엇보다 인공관절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대를 해보는 거죠. 쭉 수술이 지금 다 해서 분석하고 정확한 것도 해보고 또 체크해보고 체크하고서 결국은 저 내비게이션 컴퓨터 수술 방법은 수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체크하고 또 틀리면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저 인공관절을 넣었을 때 20년 정도 쓰신다고 그랬는데 네. 그 뒤로는 또 똑같은 수술을 또 반복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인공관절 수명을 10년 정도 봤어요. 그래서 수술 받으신 분이 걱정하는데 요즘은 그 의용공학이 발달해서
굉장히 그 결과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공관절 수명 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런 내비게이션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술하고 또 다른 방법도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수술의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뭐 이렇게 수술하는 걸 보니까요, 굉장히 복잡하고 꽤 어려울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저게 수술비가 꽤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수술비는 다행히 인공관절은 보험이 됩니다.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병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은 한쪽 가는데 한 250선 정도고요. 양쪽이 한 400에서 45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그 갖고 나오신 게 그게 관절. 인공관절 모형입니다. 아까 잠깐 보신 것처럼 보셨는데 이게 좀 제가 환자한테 설명하려고 이 모형을 씁니다. 네. 결국은 통증 오는 이유가 달라붙어 아픈 거기 때문에 네. 이 안에다가 안 아픈 이 인공 연골을 넣어야겠죠. 그 실제 거의 그 거의 비슷해요. 크기입니까, 그게? 근데 이 인공 연골을 넣기에는 이것만 딸랑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빠지겠죠. 안 맞죠, 예. 네? 그래서 요 인공 연골이 안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달아 없어진 위에 뼈를 잘 이렇게 다듬어요, 이렇게. 깎아요? 뭐 깎는다는 표현일 수도 있고 뭐 다듬다는 표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듬는 게 잘 낫네요. 다듬는다. 이쁘게 마무리 해주고 예. 이쁘게 마무리한 다음에 위에다 이런 코발트 크롬 재질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요. 그죠? 수술장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네. 그리고 이런 게 더 정확하게 안착되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각도도 다 맞추고. 그렇죠. 그러네요. 그리고 밑에 또 밑에가 비잖아요. 네. 그죠? 밑에도 다행히 이런 또 있어요. 밑에도 잘 이쁘게 다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밑에를 집어넣어요. 네. 뭐 유약이 됐잖아요. 근데 뭐가 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단계에서 이쁜 인공 연골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술. 그래서 결국은 인공 연골을 잘 삽입하기 위해서 위 아래 모양을 잘 다듬어주고 인공 연골을 집어넣어서 통증을 없애주고 그리고 휘어있던 모양을 잡아주고 각도로. 그렇죠. 잡아주고 이게 인공관절 수술이고 그리고 기왕이면 수술할 거 잘하자. 기왕이면 정확성을 높이자. 그래서 과학적인 도움을 받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그래서 수술의 정확성을 높이는 수술법이 내비게이션 인공관절 수술법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수술 시간은 보통 경험 있는 의사가 하면 한 40분이면 끝나는 수술이에요. 오, 그렇게 빨리 해요? 과거에는 보통 2시간씩 걸렸는데 많이 발달됐잖아요. 첫째 요즘 수술이 많이 발달된 것은 많이 안 째요. 절개를. 과거에는 조금. 한 20cm 정도 셌거든요. 요즘은 12cm, 10cm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째기 때문에 빨라졌고 그리고 수술한 장비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빨라졌고 그리고 수술한 사람이 경험 있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빨라졌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10분 정도 더 걸립니다. 그래서 1시간이 안 걸리는 수술입니다. 그렇게 회복 기간도 환자들한테 빠르겠네요. 과거에는 수술을 하고 나면 보통 5년 전만 하더라도 한 일주일간은 잘 못 걸었어요. 요즘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이 수술 자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개발되기 때문에 보통 다음 날에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수술 전후 비교 사진이 사진 보여드릴게요. 있죠? 예. 이분은 이제 결국 수술 받으신 분이에요. 아까 초기와는 다르게 위아래가 붙었죠. 붙으면서 연골이 없고 달라 휘어있죠. 네. 결국 이러신 분은 아파서 걷지는 못하고 그리고 밤에 수술 잠을 못 주무세요. 네. 다리가 휘어휘퉁거리고 결국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보셨던 인공관절 집어넣어서 어때 이렇게 펴놨죠. 들어간 사이가 사이에 틈이 많이 생겼는데요. 틀로 띄워놓고 관계도 펴놓고 다리 펴놓고 이게 바로 인공관절 수술 사진이고요. 더 알기 쉽게 보여주면은 수술 전 붙었고 휘었는데 수술을 띄워놓고 펴놨어요. 그래서 요즘은 인공관절은 굉장히 많이 개발됐어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에 30만 명 정도 수술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불과 5년 전에는 2만 명 받았거든요. 지금 한 6만 명 정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늘어날 거고요. 많이 늘다 보니까 결과가 좋아지고 그리고 경우도 많아지는 의사가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걱정 없이 받을 수술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들어왔을 때 그 이질감 같은 건 안 느낄까요? 아주 좋은 날카로운 지적이신데 전 날카로운 거 보고. 알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결과가 좋은 수술이에요. 근데 가장 큰 결과가 합병증 염증입니다. 아무튼 이물질이기 때문에 염증이 드러나는데 보통 저희가 통계가 0.5에서 1%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100명이 받으시면은 한 200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염증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 저한테 수술하시나 미국에서 하시나 대학에서 똑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해결 하나 못 하나 중요한 거거든요. 염증이 와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드물게
드물게 올 수는 있지만 그 염증이 와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께서 그럼 환자도 물론이고 저희도 평소에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무릎 통증은 가벼운 운동법으로도 무릎 주위의 근육을 강화시킨다든지 또는 관절염 오면은 무릎 주위에 있는 인대나 근육이 위축되거나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 강화 운동하고 스트레칭하는 운동 두 가지 정도 있는데 가볍게 설명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 그래서 무릎 주위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서 무릎의 하중을 줄이는 운동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릎 주위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를 스트레칭하는 스트레치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뭐 앉아 할 수 있고 서서 할 수 있는데 무릎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보통 그래서 허벅지네요. 그러니까. 허벅지죠. 네. 허벅지 근육인데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은 강해져 있고 아니면 허술하거든요. 특히 네.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 계단 오르고 내리기 힘드신 거는 바로 이 근육이 말라서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연세 드신 분도 꾸준히 운동하면 생기거든요. 네. 뭐 쭉 펴셔가지고요. 앉아서 상관없고 발목을 위로 제끼세요. 이렇게 예. 제끼고 이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 느끼십니까? 예. 그러면 발목을 제낀 상태에서 허벅지에 최대한 힘을 꽉 줘보세요. 예. 힘이 들어갑니까? 네. 그래서 속으로 10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쉬었다가 또 한 2, 3초 쉬었다가 다시 올리면서 힘을 주면서 10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쉬었다가 쉽죠? 그 네. 운동을 10번이 한 사이클이에요. 네. 그것을 아침에 한 3사이클 좀 늘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점심부터 또 늘리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근육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요 근육이 생기면은 아무래도 무릎에 가는 하중이 줄기 때문에 무릎을 좀 보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얘가 좀 이렇게 그 완충 역할을 해주는 그렇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갈 때 근육이 있으면 힘이 일로 좀 흡수되겠죠. 네. 할 수가. 그다음에 이걸 하다 보면 계단 오를 때 많이 편해지십니다. 네. 두 번째는 그 관절염 왔을 때 통증 일으키는 원인이 꼭 연골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주의하게 관절염이 오다 보면은 무릎 주위에 있는 인대나 근육이 유축이 돼요. 네. 그러면 그 통증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칭하는 운동법이 있어요. 뭐 서서 할 수도 있고 힘들면 벽에 손을 대고 네. 왼쪽 다리는 이렇게 꺼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줘가지고 가능한 벽에 붙이면 좋아요. 이제 못하는데 벽에다 손을 대시고 쭉 당기시면 돼요. 쭉 당기시면 이게 당겨지실 거예요. 네. 이걸 땡기라고요? 이게 벽에서 잡으시고 엉덩이에 달 정도로 이렇게 좋습니다. 당겨주면 예. 좋죠. 왼쪽 다리면은 왼쪽 올리고 오른쪽 손을 잡아 당기시면 쭉 당기시면 당겨지죠. 근데 두 분 다 왜 저를 잡고 계세요? 벽이 없어가지고 벽이 없어서 그런데 쭉 해서 마찬가지로 10가지 쉬고 또 2초 쉬었다가 그죠? 그냥 안 되니까. 쉬었다가 또 10가지 쉬고 2초 쉬면은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양쪽으로. 이건 그 무릎 주위에 있는 이런 근육 인대를 스트레칭 늘려주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강화하고 하나는 그렇죠. 늘려주고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늘려주고 강화시키면은 그것 때문에 통증이 많이 좋아지고 네. 계단 오를 때 편해지시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네. 뭐 산에 가면 뭐 뒤로 걷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게 또 좋습니까? 뒤로 걷는 것이 요즘 많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은 앞으로 내딛는 것보다는 뒤로 걸을 때 아무래도 무릎에 충격이 덜 갈 수가 있어요. 네. 앞으로 걷는 것보다 뒤로 걷다 보면은 아무래도 근육량이 많아진대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되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앞으로 갈 때 눈 감고 갈 수 있으면 뒤로 갈 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뇌도 작아지기 때문에 머리도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모든 운동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기에 도움이 되는 운동. 또 하나는 가벼운 기구를 이용해서 기구라고 해서 가벼운 집에 쓸 수 있어요. 네. 고무줄인데 세라비안들은 고무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없으면 집에 있는 물수건도 괜찮아요. 수건이요, 타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앉아서 해도 되고 누워서 해도 되고 아무 때나 상관없어요. 네. 쭉 한 다음에 이게 앞에다 발목에 거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발목 관절이 많이 굳은 사람,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무릎이 좀 굳으신 분은 그냥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쭉 당겼다가 놓으시고, 그죠? 당기고 힘이 들어갑니까? 장단지 근육 힘 들어가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근육도 강화시켜주면서 스트레칭도 될 수 있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당겨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쉬고, 또 당기고, 주로 근육이 뒤로 들어가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는 발목의 유연성이나 무릎의 유연성 도움이 되지만은 아까 처음 했던 운동은 요 근육을 많이 강화시키 허벅지 근육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했던 건 스트레칭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장단지를 해서 좀 더 다리에 힘을 줄 수 있는 가는 방법이 되겠어요. 윤 선생님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무리도 없고. 힘드세요? 아니, 난 다 해야 돼요. 다.